네, 이번에는 처녀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녀 자리는 흙, 점액 체질이고요. 안정성, 지속성, 물질, 토대, 근홈, 엘레멘탈은 근홈이고요. 금속, 광물, 보석, 지배 영역입니다. 동전 이렇게 다룰 수도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흙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인간과 가장 잘 맞는 땅이라는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가장 순탄한 삶을 삽니다. 자, 맡은 일을 잘해내는 데서 만족감을 느끼고 단순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뭔가 헨리 데이비스 소로를 연상시키는 구석이 있습니다. 월든의 그 저자죠. 자연에서의 삶을 지은 노년에 이르러 어린 시절에 단순하고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점액 체질이다. 세상에 크고 심각한 문제를 대할 때도 비교적 차분한 관점에서 바라보고요. 종교에 깊이 빠지는 일도 없고 복잡하고 추상적인 철학이나 심리학에도 깊게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그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가족 주치의를 두는 것을 선호하고 약초와 허브를 이용해 자가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건설 또는 그와 유사한 분야에 진출해서 사람들이 겪는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고요. 정신적 성숙함을 갖추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고민거리를 듣고 해소해주는 따뜻한 상담사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은 인간관계의 기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흙 성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다른 기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보다 덜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간섭이 없는 단순하고 자연적인 삶이 이들에게 가장 잘 맞기 때문에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이들에게는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특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친구이자 조력자이며 충성스러우면서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언젠가 논쟁을 멀리하며 누구나 자신의 가슴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이 기질을 가진 사람은 원예 분야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역시 크겠죠. 유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일에도 능하지만 광고나 홍보 같은 화려한 일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연의 섭리와 법칙을 나침반 삼아 행동함으로써 내면의 잠재력을 안전하게 펼치는 방법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강하고 건강한 상태도 양호합니다. 점액 체질 사람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진흙 속의 다이아몬드처럼 다소 절박할지 몰라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큰 갈등 없이 살아가는 자연계의 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흙기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러한 자신의 본성을 명심하고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난 일이 없도록 사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조용히 자기 할 일을 다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혼란이나 불안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정도 많지만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해서 주로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 애정을 표현합니다. 흙처럼 삶의 기본기가 아주 견고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단순함을 사랑하는 이들은 삶의 혼란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 하지만 엄습해오는 압력을 피해나가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외적 압력에서 벗어나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고함을 밀어내고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리는 자신의 성향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흙 잉글리시 페이션트에서 랄프 파인즈가 공기, 바람이었죠. 그리고 줄리엣 비노시 줄리엣 비노시의 애인이 그 폭탄물 제거반이 이제 불, 그리고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가 흙, 사막, 흙으로 들어갔죠. 사막에서. 자, 그리고 이제 이 처녀 자리는 지배 행성이 수성이기 때문에 좀 지적인 면이 있어요. 극성은 양이 아니고 음입니다. 신의 속성은 금욕, 순결, 가정, 난로, 수도승, 종교, 내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은둔자, 타로카드에서 hermit 이렇게 나오네요. 역시나 그 책임감 키워드가 있고요. 내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며 풍부한 경험과 아낌없는 선행으로 가득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처녀자리의 키워드는 봉사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도록 운명 지어진 별자리입니다. 높은 영적 성숙함을 이룬 사람들에게서는 봉사라는 미션이 더 넓은 활동 무대에서 복잡하리만큼 다양한 양상으로 펼쳐지죠. 처녀자리 태생 중에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처녀자리에게 돈을 맡긴 사람은 그들이 꼼꼼하고 세심하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하리라고 기대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금 운용 집행하는 총무나 그 모임의 총무를 이렇게 시킬 때 처녀자리가 좋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처녀자리 중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지나칠 정도로 말이 이제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뒷담화를 늘어놓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처녀자리는 다양한 분야 여러 장르의 책을 두루 읽고 흥미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사생활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삶과 사회라는 보다 크고 넓은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자기의 생각과 의견만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잘 관찰해 보셔서 지나친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처녀자리가 엄마가 되면 앞으로는 온갖 정성을 다 받아주고 뒤로는 치맛밥을 일으켜 아이를 망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는데 실패한 이들은 거기서 비롯된 좌절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추구가 아이라고 여기며 필사적으로 아이에게 집착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정신이 흥미를 느낄 만한 취미를 개발해야 하는데 명료하고 건설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처녀자리 여성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학문은 형이상학이므로 일단 적절한 관심 분야가 생긴다면 공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리더십 면에서는 처녀자리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난 면모를 보이고 그래서인지 처녀자리에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현모양처가 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들은 여성적인 기질을 가진 남자랑 결혼해서 자신이 가장 역할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처녀자리 남성은 홍보 관련 회사에 다니는 경우가 많고 투자에 있어서 지나친 자신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선물을 받고 태어난 이들은 자신감이라는 좋은 선물을 받고 태어난 이들은 대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안정적이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네. 매사에 꼼꼼한 처녀자리 남성은 남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세부 사항까지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과 부대끼며 일해야 하는 큰 조직에서는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에 대해 비판적이며 나무를 보는데 정신이 발려 숲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때로는 있습니다. 또한 처녀자리에게는 공부가 꼭 필요하므로 어린 시절에 기회가 없었다면 나중에라도 이어서 해야 하며 공부와 경험을 통해 이해심이 깊어지면 처녀자리 고유의 강한 동정심을 발휘하여 세상에 가장 쓸모있고 도움되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베스타 상징이고요. 순결과 금욕, 가정, 집안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로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내면의 삶을 탐구하는 수도승 같은 존재, 영적 순결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의 순결을 상징합니다. 가장 깨끗한 물질을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깨끗하다고 했죠. 그걸 더럽히는 것이 인간이고 물질 그 자체는 순결한 것입니다. 자, 이제 처녀자리 키워드가 봉사라 그랬죠. 출세보다는 남을 돕는 일에 삶을 바치고요. 하지만 막상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는 경향도 있고 오히려 병을 고치려고 의사가 된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격이라는 것이죠. 자, 처녀자리는 어떤 일을 하든 일에 파묻혀 삽니다. 그래서 좀처럼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자리를 비우는 날에는 반드시 표가 납니다. 남편이 오래도록 아프다가 먼저 세상을 떠 홀로 남겨지게 되는 운명을 타고나는 여성도 이별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결혼 생활에서의 가끔 비극을 맞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자녀 문제로도 속을 끓이는 일이 많은데 이는 입양한 자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자리 태생은 10중 8구 사생활에서 골치를 앓기 때문에 세속적인 행복이나 보람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더욱 바깥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다른 별자리에 비해 상대 사생활이 거의 없는 편이어서 공직생활을 하더라도 사적인 이익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정생활에 얻는 즐거움만으로는 이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본능에 새겨진 가치를 펼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찾기 위해 늘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처녀 자리에 관해서라면 유독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녀 자리는 오직 헌신하는 행위를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헌신, 봉사, 부유한 처녀 자리는 헌신할 대상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공복지 부분의 소명을 찾아 갖기만 하면 이들은 커다란 보람을 느낄 뿐 아니라 직업적인 성공도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처녀 자리 마지막. 예로부터 이 자리는 노동, 치유, 의학과 깊이 관련지어온 별자리입니다. 한 번쯤은 가깝거나 사랑하거나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상을 맡게 됩니다.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이 별자리에서는 중요하고요. 경험의 일종의 시험, 즉 인간의 의식에 진정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그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해 책임감이라는 시험에 당당히 응해야 하는 별자리입니다. 수성의 지배를 받아 지적인 속성을 타고난 처녀 자리는 쌍둥이 자리와 마찬가지로 삶의 깊이를 추구하고 발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면을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처녀 자리는 또한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자꾸 밖에서 구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직업과 대학 학위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선천적으로 주어진 능력 이외의 요소에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있고 처녀 자리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정한 원칙과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인정받는 열망 또한 강한 별자리입니다. 이들은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다수의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데 이들은 프롤레타리아, 즉 칼 마르크스가 민중이라고 표현한 계층을 상징하는 사람들로 민중혁명에서는 늘 처녀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타고나지만 그 시각이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이며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지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시류에 따르며 고통을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처녀 자리는 끈질긴 생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녀 자리는 싸우려 들지 않기 때문에 맞서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들과는 달리 오히려 큰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받아들일 것은 최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처녀 자리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처녀 자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